제 채널은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을 고전의 지혜와 현실적인 통찰로 풀어보는 공간입니다. 오늘 처음 인연이 닿은 여러분도 돈 때문에 상처받았던 누적된 피로감을 한 번쯤은 경험하셨기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실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착한 척, 고상한 척, 의리 있는 척. 하지만 돈이라는 녀석이 앞을 가로막는 순간 그 모든 가면은 종이장처럼 찢어지고 맙니다. 왜 돈을 써보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걸까요? 왜 노년의 품격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지갑을 여는 태도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다산의 가르침을 통해 남은 여생, 곁에 남겨야 할 진짜 사람과 당장 멀리해야 할 가짜를 가려내는 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젊은 날에는 술잔을 부딪히며 영원한 의리를 맹세했던 친구도 있었고, 내 뼈와 살을 깎아서라도 먹이고 입히고 싶었던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으며,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은 왜 내 마음을 이토록 시리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다사는 그대와 함께 조금은 아프고 인정하기 싫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돈과 사람의 본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열길 물속보다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마음의 바닥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을 써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돈이 오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평생을 숨겨왔던 그 사람의 본색이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기 우리네 이웃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른이 넘으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시장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아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지요. 자신은 구멍난 양말을 끼워 신고 떠리로 나온 과일만 사드시면서도 아들, 딸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노라 다짐하며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하여 출가한 뒤에도 그 어르신의 사랑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관절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직접 농사지은 고춧가루며 며칠을 고아낸 사골국이며 손수 담근 김치를 바리바리 싸들고 자식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아들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그 어르신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내 새끼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며 그 힘든 길을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의 표정이, 혹은 아들의 눈빛이 묘하게 차갑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사 먹어요. 냄새나게 이런 걸 뭐하러 힘들게 가져오셨어요. 그냥 오시지. 말끝을 흐리지만 그 속에 담긴 짜증과 귀찮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차라리 올 때 차비랑 재료비 합쳐서 돈으로 줘. 그게 우리한테 더 도움돼. 그 순간 어르신의 가슴에서는 쿵하고 무언가가 무너져 내립니다. 내 정성과 사랑이 그저 돈이라는 숫자로 환산되는 순간,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나를 부모가 아닌 귀찮은 짐이나 현금 인출기로 바라보고 있다는 그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형제간의 우애는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정리할 때가 되면 평소에는 왕래조차 없던 형제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내가 장남이니 더 가져야 한다. 내가 부모님 병수발을 들었으니 내가 더 받아야 한다. 10원 한 장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는 법정 다툼까지 벌입니다. 같은 핏줄을 나누고 한 이불을 덮고 자랐던 형제들이 돈 앞에서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버리는 광경. 그것을 지켜보는 늙은 부모의 심정은 마치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돈이 무엇이기에 천륜이라 불리는 부모 자식 간의 연마저 끊어놓고 형제 간의 우애를 짓밟아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가슴을 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래 그리 생겨먹은 것입니다. 이익 앞에서는 눈이 멀고
욕심 앞에서는 염치를 잇는 것이 인간의 슬픈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덮어두기에는 당신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혹은 지인에게 돈을 쓰면서도 서운함을 느끼고 베풀고도 되려 무시당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돈을 썼을 때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대와 그 사람 관계의 현주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친척, 내가 돈이 있을 때만 굽신거리는 친구, 이들의 본색을 꿰뚫어보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처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산 정약용. 그도 한때는 잘나가는 고위관료였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고 그의 집 문턱은 권세를 좇는 이들로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말 한마디 하면 천리 밖의 사람도 달려왔고 그가 붓을 들면 세상이 숨을 죽이고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머나먼 유배지 강진으로 쫓겨났을 때 그의 곁에 남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많던 친구들, 그에게 줄을 대려 했던 친척들, 심지어 그가 아끼던 제자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에 인심이란 권력과 돈이 있을 때는 불처럼 타오르다가도 그것이 사라지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임을 다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주막집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으며 찬밥 덩어리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그때 다산이 느꼈던 배신감과 고독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다산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통탄했습니다. 패족이 되니 친척들도 우리를 벌레 보듯 하는구나. 내가 잘 나갈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하더니 이제는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고개를 돌리는구나. 여러분, 다산의 이 탄식이 지금 그대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면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산은 그 배신의 고통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이익을 좇아 모이고 이익이 다하면 흩어진다. 이것은 서글픈 일이지만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피를 나눴으니까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이 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말합니다. 가족일수록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하고 재물 앞에서는 더욱 명확해야 한다. 현대의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큰 비극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버린 후에 시작됩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내 것이 될 텐데 미리 주마 하며 집 팔고 땅 팔아 자식 사업 자금 대주고 손주 학비 대주고 나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빈 껍데기 같은 통장과 여기저기 쑤시는 병든 몸뚱어리뿐입니다. 돈을 쥐고 있을 때는 자식들이 무난 인사도 자주 오고 생신 때면 용돈 봉투도 두둑이 챙겨옵니다. 효도도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넘겨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고마워하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은 희미해지고 부모는 더 이상 빼먹을 것 없는 짐이 됩니다. 자식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식들도 살기 바쁘고 제 자식 건사하기 힘들다 보니 효용 가치가 떨어진 늙은 부모에게 소홀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이기심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보고 싶다는 감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공부해라, 근검절약해라, 사람을 가려 사귀어라 등등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곁에 없으니 자식들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바로 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나 또한 나의 삶을 지키겠다. 돈을 써보면 본색이 드러난다는 말. 이것을 가족관계에 대입해 봅시다. 자식에게 큰 돈을 주었을 때 자식이 그것을 발판 삼아 자립하고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도 더 없냐고 손을 벌리거나 돈을 받고 나서 발길을 끊는다면 그것은 돈이 그 자식의 본색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본색을 확인하고 나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서운해하면서도 또 줍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하며 쌈짓돈을 꺼내줍니다. 다사는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마라. 그것은 자식을 망치고 너를 망치는 길이다. 자식에게 돈을 주는 행위가 자식의 자립심을 꺾고 의존적인 인간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독을 먹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찾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병든 것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밥값을 낼 때 신발끈을 고쳐 매는 친구, 돈 빌려갈 때는 간 쓸게 다 빼줄 듯 하다가 갚을 때가 되면 연락 두절되는 지인, 이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낭비입니다. 다사는 청렴과 검소를 강조했지만 그것이 무조건 아끼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쓸 곳에 쓰고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엄을 해치면서까지 남에게 베풀지 말고 나를 호구로 보는 사람에게 돈을 써서 인심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내가 돈을 안 쓰면 사람들이 안 모여서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맛있는 밥 사주고 술 사주며 사람들을 곁에 둡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그대의 돈을 사랑한 식객들일 뿐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외로웠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사람을 들이지 않고 홀로 학문에 정진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 관계에 둘러싸여 있느니 차라리 고독한 학이 되어 자신의 내면을 닦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사는 그대에게 아주 냉혹하고도 현실적인 주문을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남은 생을 품격 있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뼈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첫째, 자식에게 유산을 미리 주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쥐고 있으십시오. 이것은 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의 생명줄이자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돈이 권력인 세상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쥐고 있어야 자식도 부모를 어려워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다산이 말하는 검소는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킬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다 주워버리고 자식 눈치 보며 용돈 타 쓰는 삶과 내 돈으로 당당하게 살며 가끔 자식에게 밥 한 끼 사주는 삶. 어느 것이 더 품격 있습니까? 자식에게 너희에게 줄 것은 없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최고의 사랑이며 그대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둘째, 돈을 썼을 때 기분이 나쁘다면 당장 그 지출을 끊으십시오. 자식 집에 반찬을 해다 주고도 타박을 듣는다면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도 금액이 적다는 눈치를 받는다면 주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밥을 사고도 이 집 맛이 없네 소리를 듣는다면 다시는 그와 겸상하지 마십시오. 돈은 그대가 평생 땀 흘려번 그대의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그 귀한 것을 왜 그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씁니까? 왜 돈 쓰고 뺨 맞는 짓을 반복하십니까? 다사는 말합니다.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고 의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라.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은 예가 아니며 여러분의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에게 계속 베푸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그것이 야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셋째, 이제는 그 돈을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여러분. 이제는 좀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아니,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자식 줄 돈 아껴서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사드십시오.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따뜻하고 가벼운 좋은 옷을 사 입으십시오. 몸이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서 좋은 치료를 받으십시오. 나무도 수액이 말라버리면 고사목이 되어 쓰러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식들도 편안합니다. 병들고 돈 없어 초라해지면 그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이 내 배부름이라 여겼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 입에 들어가는 따뜻한 밥 한 끼가 내 영혼을 살찌우는 시절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다산이여, 그러면 너무 외롭지 않겠습니까?
돈으로라도 사람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품격을 갖추고 스스로의 삶을 즐기며 당당하게 살아갈 때 진짜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모여듭니다. 돈 냄새를 맡고 모인 파리떼를 쫓아내야 비로소 꽃향기를 맡고 나비가 날아드는 법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베풀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다는 그 당당함. 그것이 있을 때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고 타인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이 돈은 나를 위해 쓸 것이다. 나를 지키는 방패로 쓸 것이다. 이 결심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비참함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다산의 편지가 너무 매정하게 들리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쓴 약이 몸에 좋듯 이 냉정한 조언이 그대의 구분 등을 펴주는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둘을 억지로 묶으려 하지 마십시오. 돈이라는 끈으로 묶인 관계는 썩은 동아줄과 같아서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오직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의 정이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거친 손마디. 그 안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한 영웅이 서 있습니다. 그 영웅에게 말해주십시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라. 돈을 써보면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본색을 가장 행복하고 품위 있는 노인으로 드러내는 데 쓰이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 쓰며 한숨 쉬는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며 웃음 짓는 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끝내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썼고 고독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인생의 황혼기라는 유배지에서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람이 찹니다. 부디 이불 따뜻하게 덮으시고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자인 꿈을 꾸시길. 다산이 시공을 넘어 당신에게 띄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드렸나요?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단 한 단어로 댓글에 남겨보세요. 배신, 인색, 자식, 손절, 혹은 돈.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이곳에 적어두는 순간 그 고민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여생은 오직 품격과 평안으로만 가득할 것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의 평온을 위해 함께 마음을 보태겠습니다.